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전략은 그냥 바이 앤 홀드입니다. 예,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수량에만 환장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삽니다. 왜?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수량을 늘려가는 거, 그게 제 유일한 전략이라고 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불주를 1000주 추매했고요. 루시드를 100주 추매했습니다. 자, 어제 뭐 여러 가지 막 콘저스였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에너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기술주는 좀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죠? 유가가 왜 많이 떨어졌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인데 물론 여기서 더 떨어져야겠지만 네,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제를 생각을 해보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가지고 막 대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나스닥이 4% 떨어지고, 그죠? 뭐, 전 종목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도 뭐 3만이 무너지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나서 생각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 경기 침체가 와? 그러면 수요가 감소될 거 아니야. 수요가 감소돼? 그럼 유가가 떨어지겠네? 유가가 떨어져? 그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술주 올라가겠네? 이런 심리가 연달아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즉, 뭐냐? 호재가 악재가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된 겁니다. 예,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그럴 거냐? 몰라요. 아니야. 경기 침체가 더 와? 그럼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럼 더 떨어지겠네? 한마디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장을 상대로 예측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 국채는 물론 금리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만 실은 시장과도 연계가 있죠. 그죠? 만약에 미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 국채는 다른 나라의 국채보다는 신용도가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미 국채의 채권 수익률은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더군다나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그 선호도보다는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와도 연관이 있고 주가와도 연관이 있고 신흥시장과도 연관이 있는 게 이 미 채권입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결국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지금 핵심이 뭐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둔화가 된다면 시장은 급반등할 요소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둔화가 됐고 금리가 급등해서 또 수요가 둔화가 됐어. 또 기업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람들이 점점 지갑을 닫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 가격도 떨어지고 상품 가격도 떨어지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업 실적은 악화가 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이것을 호재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하다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가지고 만약에 기업의 실적을 폭락시키면 주식시장은 또 한 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인플레이션 잡았는데 기업이 망가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는 이 얘기 갖다 붙이고, 여기에는 이 얘기 갖다 붙이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분할로 매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핵심이 뭐냐? 주가가 아니라 기업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2030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 이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외부적인 요소고 단기적인 요소라 이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상품을 보지 않고 이 가격만 보냐 이거죠.
상품을 더 공부를 하고 더 파악을 하고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투자자들이 해야 될 요소라 이겁니다. 자, 주가의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판단은 조울증 걸린 것처럼 매일매일 다르죠. 중요한 것은 뭐죠? 시장의 판단이 매일매일 어떻든 저는 제 방식의 그 대응 방안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 주시장이 어떤지 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바이앤홀드 계속 삽니다. 수량을 늘려가고 홀드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저만의 전략이고 우리 개미들의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 현금은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요. 3천만 원 정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플러스 3천만 원 정도면 제가 앞으로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주식을 샀을 때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다 우리 계좌가 다 파란색일 텐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계좌를 보고 있으면서 좌절하면은 위기인 것이고 이렇게 싸단 말이야? 라면서 더 사고 싶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밀어넣어가지고 매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는 수량입니다. 수량 곱하기 목표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수익률에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가진 종목에 우상향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수량을 늘려야 됩니다. 오직 수량을 늘려라. 그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왜냐? 가격은 변하지만 수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자, 오늘 저녁 10시에 라이브를 또 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주식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